Mystery Archive. 지구의 지표면 아래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왔다. 고대인은 지저 세계를 죽은 자의 영혼이 모이는 지옥 또는 괴물이 존재하는 두려움의 장소로 인식했다. 지하 세계에 대한 공포심은 땅 밑에 지옥이 있다는 괴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1979년 소련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지하자원 탐사를 위해 지하 14.5km까지 파내려가다 사람의 비명으로 추정되는 기괴한 소리를 녹음한다. 이 비명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옥의 소리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굴착한 지역이 빙하 지역이라 녹음기가 열에 녹지 않아 녹음이 가능했고 소리가 식별 가능한 사람의 음역대라 사람의 비명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이 소리는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마리오 바바의 1972년 호러영화 바론 블러드를 위해 녹음된 소리로 알려졌으며 녹음가가 영화의 음향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가공하여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이처럼 지구 내부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지구 공동설 즉 지구의 내부는 비어있으며 남극과 북극에 지구 내부의 세계에 갈 수 있는 입구가 있고 그곳에는 다른 문명이 존재한다는 이론과 무관하지 않다. 지구 공동설은 16세기부터 유럽에서 제기되었는데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는 지구 공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주와 시간은 무한하며 무한한 공간인 우주에는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라는 무한우주론을 제시하며 기존 가톨릭 교회의 이단으로 지목받는다. 또한 그는 지구 내부는 비어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다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8년 동안 재판을 받다 결국 화형에 처해지고 만다. 1692년 영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에드먼드 헬리는 지구 공동설에 대한 이론을 발표한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구는 약 800km 정도의 속입인 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쪽에 또 두 개의 껍질이 있고 껍질 속의 제일 안쪽에는 핵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헬리는 껍질들 사이에는 대기가 있고 그 안에는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으며 지구의 오로라는 껍질 사이의 대기가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생긴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의 과학으로는 지구 내부를 파악하지 못했던 시기라 에드먼드 헬리의 지구 공동설 이론은 당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헬리의 지구 공동설 이론은 향후 수세기에 걸쳐 과학과 대중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존 클라이브 심슨은 19세기의 지구 공동설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쟁 참전 군인이자 작가, 사업가이기도 했던 심슨은 1818년 지구 공동설을 발표한다. 심스의 지구 공동설 이론은 앞서 언급한 에드먼드 헬리의 가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스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는 껍질로 이루어진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대기가 존재하고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이론에 심스는 남극과 북극에 지구의 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구멍이 있다는 이론을 추가했다. 이 구멍은 그의 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에 의해 심스홀로 불리운다. 또한 심스는 북극 탐험을 제안하며 북극에서 지구 내부로 통하는 구멍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심스의 지구 내부로 통하는 입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훗날 남극과 북극에서 찍힌 수상한 구멍의 사진과 결합하여 지구 공동설에 관한 논란을 증폭시킨다. 심스의 이러한 이론은 공상과학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프랑스의 작가 줄 베른의 1864년 작품 지구 속 여행이 심스의 지구 공동설을 바탕으로 쓰여진 대표적인 작품이다. 지구 속 여행은 리덴브로크 교수와 그의 조카 악셀이 우연히 미스터리한 암호를 해독하며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화산의 분화구를 통해 지구 내부로 들어가 겪게 되는 모험을 담고 있다. 지구 내부를 탐험한다는 이야기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하지만 마치 지구 내부를 탐험한 것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미국의 탐험가 리처드 에벌린 버드 제독이다.
미국의 남극 초대 개척대장을 지낸 버드 해군 제독은 비행기로 1926년 5월 9일 북극 상공을 처음 정복했다. 첨단 비행 장치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라 오로지 광학 장비에 의지하여 1,000km 이상을 날아가 북극 상공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여 당시 큰 이슈가 되었다. 또한 버드 제독은 1929년 11월 29일에는 세계 최초로 남극점 상공에 비행기로 도달하는 데 성공하여 탐험가로서의 큰 명성을 얻게 된다. 버드 제독은 1947년 북극점 탐사 도중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북극 지방의 빙하 위를 비행하던 도중 갑자기 베이스 캠프와 교신이 끊기면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의 비행 일지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Flight log, Base Camp Arctic, February 19th, 1947. All preparations are complete for our flight northward and we are airborne with full fuel tanks. Fuel mixture on starboard engine seems too rich, adjustment made and Pratt Whitneys are running smoothly. Radio check with base camp. All is well and radio reception is normal. Note slight oil leak in starboard engine, oil pressure indicator seems normal, however. Slight turbulence noted from easterly direction at altitude of 2,321 feet, correction to 1,700 feet, no further turbulence, but tailwind increases, slight adjustment in throttle controls, aircraft performing very well now. Radio check with base camp, situation normal. Turbulence encountered again, increase altitude to 2,900 feet, smooth flight conditions again. Vast ice and snow below, note coloration of yellowish nature, and disperse in a linear pattern. Altering course for a better examination of this color pattern below, note reddish or purple color also. Circle this area 2 full turns and return to an assigned compass heading. Position check made again to base camp, and relay information concerning colorations in the ice and snow below. Both magnetic and gyro compasses beginning to gyrate and wobble. We are unable to hold our heading by instrumentation. Take bearing with sun compass, yet all seems well. The controls are seemingly slow to respond and have sluggish quality, but there is no indication of icing. In the distance is what appears to be mountains. 29 minutes elapsed flight time from the first sighting of the mountains. It is no illusion. They are mountains and consist of a small range that I have never seen before. Altitude changed to 2,950 feet, encountering strong turbulence again. We are crossing over the small mountain range and still proceeding northward as best as can be ascertained. Beyond the mountain range is what appears to be a valley with a small river or stream running through the center portion. There should be no green valley below. Something is definitely wrong and abnormal here. We should be over ice and snow. To the port side are great forests growing on the mountain slopes. Our navigation instruments are still spinning, the gyroscope is oscillating back and forth. I alter altitude to 1,400 feet and execute a sharp left turn to better examine the valley below. It is green with either moss or a type of tight-knit grass. The light here seems different. I cannot see the sun anymore. We make another left turn and we spot what seems to be a large animal of some kind below us. It appears to be an elephant. No. It looks more like a mammoth. This is incredible. Yet, there it is. Decrease altitude to 1,000 feet and take binoculars to better examine the animal. It is confirmed, it is definitely a mammoth-like animal. Report this to base camp. Encountering more rolling green hills now. The external temperature indicator reads 74 degrees Fahrenheit. Continuing on our heading now. Navigation instruments seem normal now. I am puzzled over their actions. Attempt to contact base camp. Radio is not functioning. Countryside below is more level and normal, if I may use that word. Ahead we spot what seems to be a city. This is impossible. Aircraft seems light and oddly buoyant. The controls refuse to respond. My God. Off our port and starboard wings are a strange type of aircraft. They are closing rapidly alongside. They are disc-shaped and have a radiant quality to them. They are close enough now to see the markings on them.
It is a type of swastika. This is fantastic. Where are we? What has happened? I tug at the controls again. They will not respond. We are caught in an invisible vice grip of some type. Our radio crackles and a voice comes through in English with what perhaps is a slight Nordic or Germanic accent. Welcome, Admiral, to our domain. We shall land you in exactly 7 minutes. Relax, Admiral, you are in good hands. I note the engines of our plane have stopped running. The aircraft is under some strange control and is now turning itself. The controls are useless. Another radio message received. We begin the landing process now, and in moments the plane shudders slightly, and begins a descent as though caught in some great unseen elevator. The downward motion is negligible, and we touch down with only a slight jolt. I am making a hasty last entry in the flight log. Several men are approaching on foot toward our aircraft. They are tall with blonde hair. In the distance is a large, shimmering city pulsating with rainbow hues of color. I do not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now, but I see no signs of weapons on those approaching. I hear now a voice ordering me by name to open the cargo door. I comply. 미스터리한 경험을 한 버드 제독은 그날의 비행 일지를 공개하고자 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버드 제독의 기이한 경험의 내용을 일체 발설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이후 버드 제독의 비행 일지는 1급 기밀로 분류되어 펜타곤의 비밀 창고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다. 최근 대중에게 공개되어 비행 일지 원문이 인터넷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버드 제독이 1947년 2월 19일 경험한 믿기 힘든 일은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그는 과연 지구 내부를 탐험하고 온 것인가? 아니면 환각을 본 것인가?